안녕하세요. 대여 IT DJ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에 관한 건데,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들이 지금 여러 다방면에 활용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미래의 이 인공지능은 어쩌면 기업의 경쟁력, 그리고 개인의 경쟁력, 국가의 경쟁력의 핵심이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바로 이 편향성이라는 거예요. 편향성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원래 설계한 대로 동작해서 예측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는 결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갖다가 구분한다 그런 어떤 모델이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또는 황인종인지 또는 유럽인인지 원주민인지 이런 인종을 갖다가 구분한다는 그런 어떤 모델이 있다는 걸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인공지능 모델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사람에 대한 데이터겠죠. 동양인, 그다음에 서양인, 그죠. 그다음에 인종별로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흑인 같은 경우는 피부가 까맣겠죠. 흑인. 그다음에 백인.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어떤 사람을 사진을 찍어서 아니면 카메라가 특정인을 갖다 이렇게 보고 판단해내는 거죠. 이 사람은 예를 들어 한국인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인일 가능성이 크다, 아니면 백인이다, 흑인이다, 이런 걸 구분한다는 모델이 있다는 가정을 하에, 그러면 이 많은 어떤 사람들의 데이터를 갖다가 이 모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거죠, 인공지능. 그리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걸 알아맞히는 거죠. 결국 예측을 하는 겁니다. 확률 기반으로. 그런데 인공지능이 잘못된 예측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의 인종을 구분하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갑자기 고릴라가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흑인을 집어넣는데 사람이 아닌 동물로 구분해버린 거죠. 예를 들어 이건 전혀 의도치 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치 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어떤 동물을 집어넣는데 동물이 갑자기 사람으로 인식을 해버린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를 편향성이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편향성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이루다와 같은 챗봇, AI 챗봇이었습니다. 이 AI 챗봇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어떤 혐오적인 발언, 성별에 대한 혐오라든지 인종에 대한 혐오라든지 그런 혐오적인 발언을 통해서 잘못된 대화를 사람들과 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죠. 이게 바로 편향성 때문에 발생한 대표적인 그러한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확산이 되고 적용이 되고 이 현실 세계에서 의미를 갖는, 그리고 이 비즈니스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인공지능이 제대로 사용되려면 결국 이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인공지능은 이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편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편향성이 앞으로 현재 어떤 문제가 있고, 그리고 미래에 이런 편향성을 제거하고 인공지능의 어떤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한번 어렵지만 한번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실장님인 국경완님께서 만든 기획보고서입니다.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지금 이 가트너라는 컨설팅 그룹에 보면 인공지능이 바로 최고의 기술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앞으로 계속
2002년도에도 가장 최고의 유망 기술로 분명히 또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어떤 디지털의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들은 훈련된 어떤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 이상으로 일반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인공지능이라는 게 만능인 것이 아니죠. 이거는 하나의 어떤 블랙박스와 같은 개념인데요. 어떤 인공지능의 어떤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수많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결과를 예측하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파이프라인,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특정한 분야, 특별한 어떤 상황에서만 잘 동작하고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일반화를 하려면 더 많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야 되고 현재 기술로는 굉장히 어려운 단계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는 적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최근에 이 인공지능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상황과 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표현해서 개발자가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MLOps라는 기술들이 대표적으로 있겠고요.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이 컴퓨터 학습의 기초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미래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최근에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들이 바로 이 머신 비전, 그리고 감정,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리고 예측 및 의사결정, 그리고 행동을 자동화로 하는, 바로 이런 분야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부분 이미지나 오디오, 비디오를 처리한다거나 이 자율주행 차량들 이런, 그리고 자연어 이해를 한다거나 생성한다거나, 또는 이게 챗봇과 같은 대화 에이전트, 그 다음에 원근 모델 등 증강의 창의성, 지능형 프로세스 자동화,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이용되고 있고, 또 시뮬레이션, 복잡한 분석, 예측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인공지능이란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게 되는 기술에는 바로 이 빅데이터 시스템과 딥러닝, 그리고 강화학습, 이런 부분들이 핵심이고, 인공지능의 가속 하드웨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TPU라고 하는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전용 인공지능 학습 모델을 갖다가 연산하고 계산하는 그러한 그 프로세스 유닛까지 자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나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악용,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앞으로 유망한데 이게 이제 악용이 되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표적으로 이루다가 있었고요. 이 이루다는 개인정보 유출하고요, 이 성차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슈가 돼가지고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테이라는 인공지능 챗봇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2016년 3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바로 이 사용자들이 이 인공지능 로봇 이 챗봇인 테이와 대화를 하면서 인종차별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한마디로 인간으로 치면 아기와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아기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아기가 무엇을 학습하고 무엇을 배우는지에 따라서 그 아기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이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인공지능도 바로 학습을 이 아기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엇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이런 편향성,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대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현재는 이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이런 인공지능의 알고리즘 개발이 정말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윤리적인 이슈가 바로 이 편향성,
바이어스와 같은 문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편향성은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인공지능의 모델은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통해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얼마나 양질인지, 얼마나 많은지, 다양한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얼마나 오류가 적은지가 바로 인공지능 그 모델의 신뢰성의 핵심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인공지능은 비즈니스 판도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발생한다면 잘못된 인공지능 모델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의 편향성 문제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의 정의를 한번 우리가 보자면, 인간이 만든 지능적인 존재, 그리고 명시적인 지시 없이 지능적으로 자원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사고 행동한다, 이렇게 좀 정의가 되는데, 결국은 인간과 같이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은 일반적인 그런 인공지능이 있고요, 슈퍼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이 좁은 의미에서 이 인공지능은 그냥 단일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단일 작업에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자상거래에서 사용자에게 제품을 추천한다거나, 그 다음 날씨를 예측한다거나 하는 것은 그 특정한 기능에만 아주 효율적인 그런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좁은 인공지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 인공지능, 이거는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갖다가 능가하는 그런 인공지능 형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같이 똑같이 의사결정도 하고요, 합리적인 결정도 다 할 수 있죠. 예술 작품도 만들고 감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슈퍼 인공지능이 결국 인공지능의 최종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등장하면 인류는 어쩌면 인공지능과 전쟁을 벌일 수도 있고, 터미네이터가 등장하는 바로 그 시점이 바로 슈퍼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중간에, 바로 이 중간에 머신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중간에 일반적인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인간 수준의 어떤 인지 기능을 갖추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임지 처리, 그다음에 언어 처리, 계산 기능, 추론,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좁은 개념의 그런 인공지능과 일반적인 수준의 인공지능의 기술로 현재 수준은 이 초기와 중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맥킨지라는 이런 기관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미래에 2030년쯤 되면 전 세계적으로 13조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면 굉장히 범위가 넓죠. 스마트폰이나 PC에 디지털 게임 비서로도 사실 이미 쓰이고 있습니다. 시리어 같은 그런 형태의 챗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전 부분에 인공지능이 적용되고 있죠. 에어컨디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인간의 삶을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에 결국은 가장 먼저 가장 효율성이 높게 쓰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에 추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적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보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짓된 정보들을 갖다가 판별을 한다든지, 가짜뉴스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이라든지 판매 경로에 대한 어떤 최적화, 그런 분석, 이런 부분에 인공지능이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팜과 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부분 쪽에 인공지능이 앞으로 미래에 쓰일 것이다, 이렇게 다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나? 크게 네 가지 기본 단계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의 핵심인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확보가 돼야 되겠고요. 이 데이터는 이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를 보통 지도 학습이라고 하고, 이 데이터가 라벨링 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거를 분류한다거나 이런 형태를 비지도 학습으로 구분을 또 합니다. 머신러닝에서 그런 기법들이 있고요. 결국은 어찌됐건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어떤 모델을 갖다가 설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델링을 설계를 해서 특정 기능에 효율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올바른 예측을 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고 배포하는 단계. 이런 단계를 총 4가지 단계를 거치고요. 이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는 이 모델을 교육하기 위해서 결국은 입력하는 건데, 강력하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준비가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용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모델에서 이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 공급되는 데이터를 올바른 레이블을 지정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주된 일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진을 보고 판독하는 어떤 모델이 있다는 가정을, 개 사진을 주고 이거는 개야 하고 라벨링을 붙이는 거죠. 또 이 사진은 고양이 사진인데 이건 고양이야 라고 라벨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에 이 데이터를 입력해서 넣고 그리고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사진을 넣었을 때 그걸 분류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작업인 것입니다. 모델링 단계의 목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정확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 모델을, 만약에 이 정확한 모델을 잘못 만들게 되면 또 잘못된 예측, 잘못된 결과를 하겠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테스트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실제 세계에 배포하기 전에 이 인공지능 모델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넣어가지고 이 결과를 갖다가 이 결과가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정확한지,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배포인데요. 배포하면서 배포하고자 하는 어떤 장치가 있다면 그 장치에 이게 적합한지, 그리고 이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효율적으로 이게 실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어떤 컴퓨터에 대한 어떤 성능,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편향성의 이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수집, 가공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단계에서 가장 잘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럼 편향성의 이슈. 포브스지에서는 이 편향성의 이슈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편향성의 문제, 보통 이 정도 형태로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사람의 편향입니다. 사람.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럼 이 데이터를 갖다가 만든 건 바로 사람이죠. 인간이 이걸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된 판단, 잘못된 편향으로 데이터를 잘못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인공지능은 편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숨겨진 편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인공지능이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겁니다. 숨겨졌기 때문에 절대 보거나 발견될 수 없는 의도치 않는 편향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도 잘 관리했고 뭔가 확인을 했고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했다고 넣었지만 인간은 결국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의도치 않는 그런 일들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에다가 AI 면접관이라는 어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AI 인공지능 면접관에다가 이력서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겠죠. 그러면은 이력서를 보고 이 AI가 판정을 하는 거죠. 우리에서 적합한 인물인지 아닌지 이력서를,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건데, 이게 만약 숨겨진 편향이 발생한다면 결국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왜 탈락시켰는지는 모릅니다. 그거는 AI가 왜 그랬는지는 사실 찾기 힘들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시킨다는 거죠, 이 AI가. 그래서 완벽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본의 편향. 이거는 결국은 이 데이터의 샘플링에 있어서 편향이 일어나는 거죠.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킬 때 좋은 데이터가 필요할 때 결국 이 샘플링, 이 데이터 자체에 어떤 편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편향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 같은 경우에 아마존에서는 실제 이제 이력서를 보고 이력서를 거르는 그런 AI 모델이 있었는데, 어떤 특정 단어, 이런 특정 단어들을 지원자가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 알고리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처음에 샘플링, 데이터의 어떤 샘플링에 있어서 편향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롱테일 편향인데요. 이거는 또 훈련 데이터에서 특정 범주가 누락될 때 주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 얼굴을 인식한다는 어떤 모델이 있다는 가정. 주근깨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이걸 보고 뭘 해야 될지 판단을 못 내리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이 사진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주근깨가 있는 사람의 데이터를 이 인공지능에다가 학습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인간이 아니다라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게 롱테일 편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고의적인 편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누군가가 해킹 공격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의도적으로 편향을 주게끔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킹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편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5가지 편향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예로 아마존의 편향된 채용도 이런 걸 이제 예로 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위험 알고리즘 이런 게 있는데, 2억 명 이상의 미국 시민에게 의료 위험 예측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인종적인 편견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이 흑인 환자보다 백인 환자를 선호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 편견을 넣어가지고 편견 때문에 의도적으로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도록 이 모델을 개발했지만 결국 연령대 또는 인종별로 이 타겟팅을 잘못 지정하는, 광고를 잘못 타겟팅하는 그러한 또 오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또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없앤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문제는 이 편향을 찾아내는 건 쉽지 않은 거죠. 입력 데이터의 품질에 따라서 결국 결과물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조차도 결국 이 사람이 이런 데이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확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범주 이런 부분들이 다 정확하게 고려가 돼서 이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결국 이 데이터를 사람이 정확도는 결국 사람이 만들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현실 세계에서 완벽하게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없애기에는 쉽지 않죠. 그래서 하지만 이 지속적인 데이터 확인 검증, 결국 이것밖에 없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확인과 검증, 이것만으로 이 편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한계점이고, 결국은 그렇다면 이 신뢰성, 이거 바꿔가려면은 결국은 여러 가지 대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칙을 이제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 이 원칙에 입각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간의 기술 통제, 책무, 투명성, 설명 가능성, 인공지능 그 자체에 인공지능이 어떤 예측을 해서 결과를 냈다면 그 결과가 왜 나왔는지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성, 비차별,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세워가지고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이점을 최대화시켜야 되고 피해를 최소화시켜야겠죠. 이게 이제 최종 목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의 편향성을 다루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들이 쭉 있는데, 결국은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을 배포할 때 편향된 시스템에 이전이나 편향된 데이터가 있는 영역과 같이 잠재적으로 불공정한 편향이 발생되기 쉬운 영역을 예상을 해야 된다. 또 어려운 말인데, 아무튼 결론은 인공지능을 배포할 때 결국 이 불공정한 편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걸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편견,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서 관행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잠재적인 편향성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대화를 해라. 그리고 또 인간과 기계가 함께 가장 잘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편향성 연구에 투자를 많이 해라.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라. 또 인공지능 분야 자체를 다각화시켜라. 사실 다 아는 이야기죠. 다 아는 이야기지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러한 편향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고려하고 대화하고 탐구하고 접근 방식을 뭔가 채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신뢰성이 없이는 인공지능 확산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인공성 이런 신뢰성 원천 기술 개발에 앞으로 5년간 680억 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설명 가능성, 요거는 이제 인공지능의 어떤 예측 결과에 대해서 왜 이런 예측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기술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인공지능이 공정하게 예측했는지, 경고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론을 내리자면 결국은 인공지능은 앞으로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일정 부분들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어떤 인지 분야 쪽은 사실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체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이 이런 분야를 가장 잘 하기 때문이죠. 인간보다도 쉬지도 않고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전문화, 의사나 그 다음에 변호사나 그 다음에 금융계의 어떤 애널리스트, 이런 분야까지, 또는 회계사, 이런 전문직까지 이제 AI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게 위협을 주고 많은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은 분명한데, 결국은 인공지능의 이런 편향성 때문에 아직은 불안전하다. 이게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결국 인간의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사회적 개인적인 어떤 편견에 의해서 결함이 있을 수 있죠. 결함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결함으로 인한 데이터, 그런 데이터들로 편향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의 이런 주관이 들어간 데이터들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주관적인 해석을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장점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법조계에서는 어떤 판결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사들보다 인공지능이 더 공정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영역과 그 다음에 인간을 보조해서 이거를 활용한다면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내린 결정이 또 이 공개적인 것이고요. 또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나온 거고, 또 신문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인공지능의 이 편향성의 문제만 해결한다면 이 인공지능은 정말 확산이 될 게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 이 데이터의 축적과 관리죠. 데이터를 잘 축적하고 관리를 잘하고, 또 이 편향성의 원인인 알고리즘 자체보다는 이 기본 데이터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우리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인공지능의 편향성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그야말로 이제 현실 세계에 다양하게 적용이 되고 확대가 될 것입니다. 이 인공지능을 사용해서요, 인간의 편향성의 영향, 이런 것들을 10회라고 줄이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는 것,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술을 개선하고 운영과 관행, 윤리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정책을 만들고 인공지능을 잘 만들어낸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고, 또는 인공지능이 사회적 계급을 만들 것이고, 또는 나중에 슈퍼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그야말로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